사망사에서 이양사가 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승선을 하면 이제 사망사에서 이양사로 진급을 합니다. 잡다한 질문.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투비 MC 김경아. 신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동영님, 네. 우리나라에서 선원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설립한 날이 있는데 바로 선원의 날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제 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혹시 선원분이시구나. 맞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항해사로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육상 선박관리회사에서 근무 중인 김민경 항해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민경님께서는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항해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그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회사수송과학부의 해운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해운 경영? 뭔가 저에겐 되게 낯선데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바로 배를 타신 거예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졸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승선을 했고 그래서 이양사로 이제 배를 내려서 이제 바로 육상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또 배를 타셨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배알못이거든요. 뭐 어떤 배를 타신 거예요? 저는 벌크선이라는 선종에 승선을 했습니다. 벌크선이요? 예. 제가 벌크업은 잘 아는데. 저 요즘 벌크업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벌크선은 그러면 되게 딱 말만 들었을 때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제가 타본 사이즈는 한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40만 톤짜리 배가 있어요. 40만 톤이요. 네. 모든 것들 다 실을 수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게거든요. 도대체 뭘 싣는 거예요? 벌크선은? 주로 석탄이나 철광석들을 많이 실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싣고 어디로 보통 많이 가세요? 이제 호주랑 이제 캐나다를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데도 가보고 이제 인도나 동남아, 중국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나라들 다 약간 좀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느껴보고 싶은데 사실 말씀하신 곳들을 정말 비행기를 타고 쑥 가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승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한 2주 정도 보통 걸리고요. 가는 것만. 네, 가는 것만 편도가 2주. 2주. 네, 편도가 네. 2주.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동부 쪽을 간다고 네. 하면 이제 한 달에서 2달까지도 걸립니다. 아니, 그 노래로만 듣던 인도양, 대서양 거기 가려면 한 달, 두 달이 걸린다고요? 네. 왕복으로 따지면 상반기를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네. 야, 이게 노래가 괜히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가면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제일 오래 걸린 거는 제가 남미 콜롬비아를 가봤는데 네. 이제 왕복 갔다 오니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갈 때 루트를 진짜 되게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왕복으로 남미만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화물을 한 번만 실었다 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름값이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오. 그 큰 배를 운항을 그쵸. 하는데 디젤이에요? 개솔린이에요? 뭐예요? 이제 그 선박에 쓰는 기름은 네. 조금 차량은 조금 다르긴 아, 한데 다른 거예요? 네, 그래도 그 기름값이 이제 그 큰 배를 운항하려면 실제로 많은 양의 기름이 들기 때문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를 이제 세워서 선주사에서 그곳에서 이제 화물을 한번 실었다가 내려주고 가는 길에 이제 조금 들르는 그런 형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또 정박을 하실 텐데 정박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고요.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런 부두도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좀 노후화된 부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부두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걸리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꿀 아닌가요? 사실 그런 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정박을 한다? 솔직히 일주일 동안 계속 뭔가를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동안에 이제 약간 좀 나는 일 때문에 왔고 합법적으로 뭐 여권도 이제 당연히 가지고 다니실 거고 딱 들어와서 이제 그쪽에 한번 여행 한번 싹 가볼까? 왜 우리가
밤도깨비 여행으로도 해가지고 막 금토 이렇게 가잖아요. 도영님, 네. 모든 사람들이 도영님 같지 않아요. 우리 다들 열심히 일한다고요. 아니, 설마 정발을 한다고 그냥 쉬겠습니까? 맞죠, 황혜상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려서 이제 화물은 알아서 싣고 저희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업무를 하다가 그래도 중간중간 짬을 내서 좀 이렇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 하시나요? 사실 부두가 저반해도 저희가 나갔을 때 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뭐 1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그래도 좀 근처에 마을을 가서 네. 뭐 슈퍼, 마트 이 정도 네 그렇게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니, 마트를 한 번 가려면 1시간이. 아니, 그러면 가보신 곳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나 진짜 잘 갔던 것 같아 하는 도시가 있으실까요? 한 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 이제 저희 잘 아는 밴쿠버라는 도시에 갈 수 있었거든요. 밴쿠버라는 시내에 갔는데 네. 진짜 도시 한가운데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외국 여행하는 느낌이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네, 밴쿠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밴쿠버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나요? 뭐 풍경이 예뻤다든지 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좀 맛있었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도시 구경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북미의 굴이 또 유명하다고 해서 오이스터. 맛있지? 네, 오이스터. 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굴을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달라요? 네, 한국 거랑은 조금 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도현님, 그 네. 나라 가면 위에 딱 레몬 올려가지고 타코에 이렇게 소스 싹 뿌려가지고 약간 피망이 이런 거 썰어가지고 쏙 뭐 하고 먹거든요? 아, 먹고 싶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이항사까지 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사망사에서 이항사가 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보통은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승선을 하면 이제 사망사에서 이양사로 진급을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예, 그 배에서 이제 승선한 기간만 그 정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급이 늦어져서 18개월을 타고 이제 이양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1항사, 2항사, 3항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2항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하루에 8시간씩 당직을 섭니다. 네. 네, 그게 제일 이제 기본 업무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우리 배가 운항하는 이제 항해하는 업무를 이제 계획을 짜고 또 이제 항해에 필요한 우리 이런 장비들, 선교에 있는 장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네, 그런 작업이 주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계획을 짜는 거는 3항사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망사는 아직 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배를 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친 일이고요. 우리 같은 이제 뱃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학생분들은 해상직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좀 해상직 쪽으로 그 배를 타기로 결심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외부 선사에 실습을 나가봤는데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지상직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지상직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시죠? 네, 지금은 이제 선박 관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안전품질팀이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품질팀. 안전품질팀이요? QC. 네, QC, 네, 맞아요. 야하. 잘 알죠?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럼 육상직, 지상직도 그 배를 승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아무래도 더 선호를 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 관리 회사다 보니까 운영되는 현황이라든지 선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배경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선하시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지금 뭐 배도 타보셨고 지상직으로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양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까마득한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좀 조언할 수 있는 얘기, 뭐 지상직의 장단점이 있고 이제 배를 타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사실 승선을 하기까지 많은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실습이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배랑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그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뭐 책임이나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험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다 싶으면 이제 계속 승선을 이제 도전을 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사실 또 다른 길이 많기 때문에 뭐 해양대에 왔다고 해서 꼭 승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도 충분히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습은 무조건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습 무조건 한번 해보고. 선배님 역시 똑 부러지시네요. 자, 효원님.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항해사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훈남 항해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는 HMM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차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해사로서 이제 저희가 물건을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벌크선을 타신 분을 만나뵀었는데요. 항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배를 타실까요? 저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을 하고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 이제 요거만한 박스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자료 화면 나갔나요? 네, 컨테이너 이제 박스에 물건을 담아서 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송하는 그런 선박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선박을 타고 뭐 어떤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 HMM이라는 회사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 가고를 있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영국까지 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동부를 둘 다 가는데 서부에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에는 이제 뭐 사바나라든지 이런 국가에. 좋겠다. 오, 근데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배를 타게 되신 건데 본격적으로 입사해서 배를 타기 전에 또 학교에서 미리 실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부 실습과 외부 실습이 있는데 이제 내부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실습선이 있어요. 네, 학교 자체에도 실습선이 있고 그 실선에서 올라가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네. 뭐 교수님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그런 거라면 외부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운항하는 선박, 그 선박에 올라가가지고 네. 실제로 실무를 배워보는 그런 일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항해 매력에 빠지셨는지? 현실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군대 문제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승성무 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대 대신에 승선을 통해서 군대를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약간 눈빛에서 약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매력을 느꼈던 건 있나요? 이제 실항사 때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정페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등 항해사 아니면 뭐 3등 기관사 선배들 월급을 보면서 2년 남았군. 약간 그런 또 목표 의식이 생기도록 그런 금액을 주더라고요. 약간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2년 후에는 내가 지금 저 선배들의 저 그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항해 코인에 내가 탑승할 수 있어요. 요즘은 탑승한다. 탑승하면 큰일 납니다. 바꾸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습하면서 항해를 해보니까 여러 나라 돌아보는 것도 좋았고 그렇게 엄청난 포부를 딱 안고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에 올라섰을 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약간 그 압도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아파트 30층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압도돼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뭐 얼탄 적이 있으시다고? 예. 딱 처음에 딱 사무실 갔는데 이제 일항사님께서 뭐 리퍼 컨테이너 보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퍼 컨테이너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인데 냉동 함유를 실을 수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갔죠. 그런데 이제 리퍼 컨테이너가 사실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리퍼 컨테이너가 흰색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엄청 많은데 제가 어디야? 그쵸. 거의 윌리를 찾아라처럼. 일일이 찾아놨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항사님께서 야 지금 뭐하노? 하면서 뭐 했더니 그래가지고 좀 혼이 났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약간 좀 본인이 얼탄 얘기를 앞에 포장을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네, 맞아요. 솔직하게 우리 답변하는 거예요. 자, 배를 타면서 이 점은 진짜 좋고 이 점은 지금까지도 너무 싫어요 하는 게 있으실까요? 좀 약간 복작복작한 집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인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양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생각도 하게 되고 사색도 때론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실제로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조금 외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현님은 살짝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요. 그렇다. 왜 그래? 아니, 그냥 뭐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이게 배 타고 있으면서 진짜 나만의 사색을 잠길 수 있는 약간 좀 나의 자아 성찰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이제 떨어져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저기 있고 그럼 정태님 이것만큼은 진짜 좋다. 이제 식비나 의료비나 꾸민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네. 정신 차려보면 큰 돈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럼 그 정신 차려 보면이라는 기간이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최대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계셨어요? 이번에 제가 탄 거는 6개월 반 정도 승선을 했었고요. 6개월 반. 열반. 네. 와 좋겠다. 와 되게 힘들었겠다. 아니 저는 근데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항해를 떠난다고 하면 진짜 약간 걱정도 많이 될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배 타는 모습 본 거는 그 영화 캐리비안 해적만 봐가지고 막 누가 막 침탈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걱정돼요. 해적이 어디 있어요? 해적이 있죠. 해적이 있어요. 아직. 진짜 있어요? 진짜요? 진짜 아직까지 해적이 있습니다. 잭스페로우가 실존한다고요? 루피 같은 애들이 있어요? 루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잭스페로우는 있지 않을까. 저번 배에 2등 항해사로 탔었을 때 이제 소말리아 근처를 지나갔었어요. 저희 그 소말리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적들이 소말리아 많은 해적.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위험 구역이라고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에어리아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도 긴장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작은 불빛이라도 혹시나 저게 위험한 게 아니야? 하면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럼 만약에 실제로 해적들이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방비책 어떻게 뭐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제 배 주변에 이제 군대에서 치는 철조망, 예, 그리고 해적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소아웃을 연결해서 물대포를 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놓고 저희가 해적 위험 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청해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청해부대 어디입니다. 혹시 뭐 항해상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치. 지켜주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아니, 지금 긴장돼서 항해사 꿈꾸시는 분들 도망가는 소리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들 훨씬 더 많죠. 실습 항해사 시절에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어를 그때 좀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라고 하면 고등어, 얼마큼? 등푸른 고등어. 고등어가 진짜 제가 과장을 안 하고 정말 100마리가 이렇게 잡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후배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와 그러셨구나. 정말요? 와. 증거 있나요? 증거가 제가 사진 자료를 제가 아마 드렸을 텐데 네. 예. 낚시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거짓부렁들밖에 없어.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 100마리요? 진짜 100마리. 사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뭐 그냥 그렇군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진실은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껴봐 주시는 걸로.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김민경, 차정태 항해사님 모시고요. 오늘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저희가 한 분씩 모셔놓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아직도 좀 그 항해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좀 낯설어요. 맞아요. 제 직업이 항해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항해사라고 하면 다들 일단 신기해 하시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비행기에서 이제 물자 나르는 것처럼 배에서도 이렇게 물자 나르는 그런 상선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네, 대부분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둘러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대본, 뭐 신발 네. 다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자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를 좀 해줍니다. 오, 그치.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물건들 다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닌 이상은 다 우리가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가지고 네. 오는 거야. 이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면 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걸 주로 물어보나요? 저는 배 진짜 너가 타는 배 진짜 커? 이거 여쭤볼 것 같거든요.
제 그 친구 중에 이제 네. 해군에서 지금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복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 니들 배 크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300, 400m 되지? 그러면 오 그래? 하면서 야 그럼 한 200명 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치. 근데 저희 정원이 23명이거든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9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쉬고 놀 수 있는 공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뛰어다녀도 되겠다. 실제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은 뭐 한 앞에 40m, 뭐 세로 10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타는 배 자체가 화물선이고 화물을 위한 선박이다 보니까 뭐 선원들을 위한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는 다 짐을 실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배 규모에 비해서는 승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당직을 써야 된다라고 또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근무가 진행이 되죠? 3명이서 이제 3교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선하는 날부터 이제 타는 날까지 배는 멈추지 않으니까 그치. 항상 그렇게 이제 당직을 쓰고 또 정박 때는 이제 저희는 일항사가 거의 이제 주간에 그 8시부터 17시까지 쭉 당직을 서고 그다음에 우리 이항사랑 삼항사가 이제 24시간을 그 2교대로 쪼개서 12시간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요. 그리고 일하는 건 다 비슷하네요. 육지나 배나 뭐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네. 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 위에서 약간 좀 특별한 뭐 광경을 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거나 돌고래가 막 슉 하고 올라온다거나 돌고래를 그런 본 거. 적이 있다거나 막 신기한 거. 제가 호주를 한번 갔었는데 배를 이제 조선하시는 이제 파일럿 분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어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돌고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점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쌍안경으로 보니까 그 돌고래가 이제 아빠랑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고래가 다니는 모습도 봐보고 이제 인도양을 딱 지날 때 이제 하늘을 보면 저희가 그 노래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뭐 그런 노래처럼 실제로 별이 쏟아지는구나. 아 진짜 이렇게 검은색 하늘에 어떤 빈틈도 없이 별들이 다 박혀 있구나. 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참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뭐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네. 뭐 별을 보고 뭐 돌고래를 보고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되게 막 운치 있고 경치 좋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혼자 놀기 고수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혼자 놀기 고수가 되시면 노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셨을 것 같은데 놀려면 여러분 휴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휴가 어떻게 써요? 정식 휴가를 유급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6달을 승선을 했다고 하면 한 2달 정도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냥 출근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쉬는데 월급은 나오고 네 월급은 통장에 그대로 찍히고 네. 이건 좀 부러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지. 연차를 몰아서 쓰기 되게 어렵대요. 맞아. 여긴 떳떳하게 몰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6개월 동안 배를 타다가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왔을 때 2달 동안은 그냥 뭐 출근 안 하고 그냥 쉬면서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야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든든하게 2달 동안 월급 받으면서 뭐 어디 해외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겠네요. 한 달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진짜 부럽다. 네.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만 한 2, 3일 이렇게 연차 네. 쓰기도 되게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진짜 그 우리 항해사들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돈을 받으면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정태님은 그럼 휴가 때 뭐 하세요? 저는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이제 친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그냥 새로운 취미 하나씩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이제 드론이나 뭐 스케이트보드 뭐 관심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여행을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해양대를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뭐 조건들이 있는데 취업도 잘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팁을
꿀팁 좀 알려주시죠. 나는 이제 항해사로서 기관사로서 내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내 본인의 몫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민경 선배님의 꿀팁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태 항해사님의 꿀팁을 좀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면접 때 가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장기 생산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습 회사도 아무래도 이제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또 있고 또 누구나 조금은 기피하는 회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할 때는 솔직히 성적 순으로 정하게 돼요. 성적 순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또 무작위로 배정을 하거나. 근데 만약에 무작위가 아니고 성적 순으로 배정을 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동기들이 성적을 다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성적이 전부 다 아예 친구들이 모르게 된다면 여기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사전에 전부 다 오픈을 해서 각자 이제 최대한으로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 네, 정보 공유가 좀 돼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한 항해사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바다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멋진 항해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면서 저도 오늘 해피바이러스 아주 뿜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묵묵히 바다 위를 누비는 우리 선원분들의 노고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프레시한 잡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